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방송부원 이은석, 박지온, 강소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송부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책 읽어주기라는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읽어드릴 책은 우리 고전 소설 중에 화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되자 금수강산에 수만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꽃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것은 바로 모란이었지요. 다른 꽃들은 모란을 꽃 중의 왕, 화왕이라고 불렀어요. 화왕은 3월, 4월, 5월 가장 화려한 봄날 피어난답니다. 드디어 화왕이 피어났어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모두들 그 어느 때보다 예쁘게 꾸미고 앞다투어 화왕 앞에 나섰어요. 화왕이 왕비를 뽑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화려한 붉은 빛을 뽐내며 사뿐사뿐 걸어나와 새침하게 고개를 숙이는 꽃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장미였어요. 화왕님께 인사 올리옵니다. 이 몸은 눈같이 하얀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곱디 곱게 자랐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에는 맑은 빗물로 먼지를 씻고 상쾌한 바람을 마시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았지요. 저와 같이 화왕님의 뛰어난 외모와 딱 맞는 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꽃들에게 제 향기를 맡게 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에 마친 장미가 살포시 몸에 떨어 향기를 뿌렸어요. 그 향기는 화향은 물론 멀리 있는 꽃들에게까지 퍼져 모두들 흠뻑 취했어요. 이때 또 다른 꽃이 걸어 나왔어요. 화왕님, 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옵니다. 이렇게 고귀한 모습을 뽐낼 수 있는 곳이 저 난초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글읽기 좋아하고 기품 있는 선비들이 날마다 책상 앞에 앉아 저를 그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저는 아무 곳에서나 자라나는 다른 꽃들과 다르옵니다. 조금만 물을 많이 먹거나 조금만 덜 먹어도 또 조금만 추운 곳에 있어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귀한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방 안에 두고 고이 떠받들어 모시지요. 저와 같이 귀하게 자란 꽃이야말로 화왕님의 아내가 되어 다른 꽃들의 섬김을 받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난초는 허리를 쭉 펴고 인사도 없이 물러났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건방진지 화한과 신하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다음으로 나온 곳은 목련이었어요. 목련이 저 멀리서 걸어 나오는데 햇살이 비치되 환한 빛이 내뿜었지요. 화항도 한껏 기대를 하며 목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얼굴빛이 너무 하얀 게 꼭 어디 아픈 것처럼 보였어요. 화왕님이시여, 저는 목련이라 하옵니다. 긴 목과 우아한 아름다움에 반해 봄이 되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가 피어날 때에는 동네 아이들까지도 제 아름다움을 노래하죠. 저는 시간이 지나자 목련은 환했던 빛은 조금씩 수그러지고 잎이 쩍 벌어지면서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빨리 왕비로 뽑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곧 지고 맙니다. 내년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서둘러 저를 왕비로. 목련은 말을 다 끝맺지도 못하고 잎이 다 떨어진 채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화항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얼른 목련을 치우라고 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화항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오는 꽃 한 송이가 있었어요. 그 꽃은 수수한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어요. 희끗희끗 흰빛까지 감돌아 어딘지 모르게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화항과 신하들은 그 꽃에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꽃은 고개를 숙이고 맑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화왕님이시여, 할미꽃 인사드리옵니다. 제 하얀 털 때문에 사람들이 할미꽃이라 부르지만 마음은 언제나 젊고 힘이 넘치옵니다. 제 꽃잎의 안쪽은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을 뜻하지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왕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에 변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잘난 체 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제 꽃봉오리가 땅을 보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또 저는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건강하게 피어나 씩씩하게 자란답니다.
제 뿌리를 케어 약으로 쓰면 열을 내리게 하고 곪은 데를 치료하며 나쁜 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화학님 곁에서 충성을 다하며 다른 모든 꽃들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고 싶사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할미꽃의 말이 끝나자 화항과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감동했어요. 신하 중 하나가 화항에게 물었어요. 임금님, 어떤 꽃이 왕비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시옵니까?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초는 고귀하기는 하나 건방진 것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목련은 처음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그렇게 빨리 져서야. 그러자 신하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임금님께서는 장미와 할미꽃 중에서 왕비를 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화항은 고개를 끄덕이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화항은 입을 열었어요. 할미꽃은 빼어난 지혜와 많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어 왕비로서 부족함이 없구나. 하지만 그 생김새가 함께 살기엔 너무 초라하여 마음이 쓰인다. 장미는 조금은 건방지고 쓰임새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참으로 빼어나구나. 왕비로 삼아 함께 살면 얼마나 즐거울지 생각만 해도 흐뭇하구나. 이 말을 들은 할미꽃은 더는 못 참고 앞으로 나왔어요. 마마, 제가 여기 온 것은 왕비의 자리가 탐이 나서가 아니옵니다. 오로지 화학님께서 총명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거짓이었군요. 무릇 임금된 자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속지 않고 속마음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화학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잘못 알고 온 듯하여 수녀 이만 물러나겠사옵니다. 할미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어요.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화항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할미꽃에게 달려갔지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소. 당신같이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준다면 분명 이 꽃의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오. 부디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할미꽃은 화항이 내민 손을 잡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항이 고개 숙인 할미꽃의 꽃봉아리를 살짝 들어올려 보니 정말 꽃잎 속이 아리따운 보라색으로 빛났지요. 그 모습이 장미보다 난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답니다.